네, 이제 수업 시작할 거고요. 이제 첫 번째 강의 국어 의문 체계예요. 의문 체계. 의문이 뭔지 한번 봐야겠죠. 이건 이제 국어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진도도 좀 빠를 것 같아요. 국어 의문 체계 개념 1인데요. 의문은 뭐냐면 말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 보시면 돼요. 운. 그래서 우리가 시 같은 것 보시면 시는 운율이라는 게 있고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시에서도 소리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지고 국어의 표현을 가장 잘 나타낸 우리 국어의 그 한 영역은 바로 시 또는 시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의문은 항상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의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불, 풀, 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불과 풀, 뿔은 울이라는 울이라는 하나의 의문의 기본 단위, 소리의 가장 기본 단위 울이라는 이 글자 소리에 불, 비읍 소리, 풀, 피읍 소리, 그 다음에 쌍, 비읍의 뿔, 이 소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리에서 비읍, 피읍, 쌍, 비읍이 말의 뜻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의문은 이렇게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공부는요, 누군가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알았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학문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거나 할 거면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거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목적이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딱히 무슨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취감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성취감을 갖느냐, 남들보다 조금 더 모르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이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은 누군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좀 통달하고 있고 잘 알고 있다는 걸 알고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껌처럼 붙어서 집착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공부에 관심 없는 게 노출될까봐 걱정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걱정이면 항상 공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네, 비즈니스가 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벗어 던지셔야 돼요. 난 여기에 비즈니스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정말 고등학교 국어 의문이라는 걸 공부해 보려고 왔다. 이 시간 동안 무상이지만 무료이지만 김은주 튜터링 센터에서 튜터링을 받으면서 진짜로 공부를 하러 왔다. 이런 의식으로 오셔야지 저와 같이 꾸준히 공부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뭔가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오시는 거면 보시면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못 알아들어서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쉬워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시고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컨텐츠를 올려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이유도 저 나름 공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등학교 1, 2, 3학년 영어 수학
국어까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정말 이 과목을 고등학교 때부터 1, 2, 3등급을 받고 20년이 지나서 회사 생활을 15년을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이 내용을 거의 다 풀라고 하고 설명을 하려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1, 2등급을 받을 정도로 학교에서 항상 평균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받을 정도로 공부를 잘 했었어요. 그런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분명 비즈니스 사회에서 일을 15년 동안 했지만 비즈니스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정말 즐겁게 했고 재미있게 했고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선생님 블로그에 많이 들어와서 같이 튜터링을 받으시면 정말 진심으로 서로 이웃이 돼서 네, 잘 오래도록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즈니스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도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발, 벌, 불 이것도 비읍 사운드는 그대로고요. 알, 얼, 볼 이렇게 사운드가 다르죠. 그러니까 소리 글자의 채소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소리가 아, 오 말뜻을 구분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 그 다음에 뭐요? 모음 이런 것들을 각각이 다 음운이라고 하고 소리의 소리 글자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종류예요.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뭐 음운의 종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처음부터 몰랐을 수도 있지만 중학교 때부터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국어는요, 사이시오 소리 이런 거 아시죠?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음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근데 이거는 굿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지금 보이시는 이 디귿 음운이요. 네, 위로 가죠. 그래서 이가 아니라 굳이 발음할 때는 굳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음운의 종류,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됐던 것들이죠. 그래서 분절 음운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는 음운을 뜻하는 거예요. 소리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맡기거나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발음을 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닫힌 소리, 열린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닫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음을 뜻하는 거고, 그다음에 열린 소리는 모음을 뜻하는 거야. 아, 에, 이, 오, 우 뭐 이런 것들은 다 열린 소리. 그래서 공기의 흐름 방해받지 않고 나는 소리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영어에서도 말하듯이 모음, 그죠? 모음을 뜻한다. 그 다음에 비분절 음은 실질적인 소리값이 나뉘어 분리되지 않고 음운에 얹혀서 실현되는 음운, 분리되지 않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되는 음운이라는 것이고요.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값이 나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얹혀서만 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눈,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밤. 말소리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장단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실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절이냐 비분절이냐 네, 나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을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언어마다 다른 음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고의 기읍, 그 다음에 기의 기읍, 어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유성음, 무성음 이런 것들이 있고 고의 기읍과 기의 기읍은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느냐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느냐 고기 참 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고기에서 기읍과 같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어 사용자들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별하는 사용자와 달리 이 두 소리를 음의 차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듯 음은 각각의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둔다고 합니다.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라고요.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차이로 유성음과 무성음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렵네요. 여기는 그쵸? 고기의 고자의 기읍과 기자의 기읍이 하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되고 하나는 유성음으로 발음이 된다. 음은 각각의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음은 각각의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네.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음운이라는 게 언어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과외하는 동안 생각을 했는데 안에 시끄럽네. 그치? 뭐가 안 되네. 그냥 편리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영어에서는 이제 언어에서는 다른 타 언어도 있는데 이 유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는 이제 음운을 뜻하는 거고 무성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가 막히거나 방해받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첫 글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앞에 글자와 연결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첫 글자에 자음이 있으면 소리를 낼 때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 다음에 오는 자음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할 때 흐름에 연결돼서 발음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네, 어렵네요. 어려운데 선생님도 수업 전에 한번 훑어보기는 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지시키고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선생님 블로그니까 네, 이 정도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포함하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말소리 또는 문자 등의
형식과 형식에 포함된 의미가 결합되어 나타난다. 자, 이것도 읽자마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형식이 있고 내용,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또 의사소통 수단이고 그렇다 보니 이 언어가 나타내는 문자 언어가 나타내는 데는 형식이 있어요. 이 형식은 또 말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와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 말소리로 나타낸 언어는 내용, 그 의미가 있게 되겠죠. 예, 이것을 바로 언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특성이에요. 언어는 자의성이 있다, 사회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다, 분절성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언어의 내용인 의미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인 말소리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이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의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필연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왜 이 사과를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발음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사과라고 해요.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죠? 이렇게 생긴 그림에 달콤하고 새콤한 과일을 사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라는 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의성이 있다. 그죠?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는 사회성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선생님 교재 설명 때 말씀드렸듯 계속 언어의 사회성 말씀드렸잖아요. 언어를 이제 구사하는 소속된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가서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한국말을 그냥 외국어로 알지, 모든 사람이 모국어로 다 한국어를 알지는 않죠. 미국에서는. 그쵸? 영어를 알죠. 그래서 언어는 사회성이 있어요. 그 사회마다 쓰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말소리와 의미는 사회의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 결합은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어떤 사회에서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거는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 관습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음에 따라서 결정된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다. 그 다음에 언어는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많은 고유어, 외래어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네, 그래서 언어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라는 단어도요. 과거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죠? 딤채라고 불렀어요. 그죠? 김치냉장고 이름 중에 딤채라는 게 있죠? 그죠? 과거에는 딤채라고 불렀어요. 김치가 아니고 딤채라고 일컬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 딤채라고 불렀던 걸 지금은 김치라고 부르는구나. 이것이 뭐냐? 언어가 똑같은 김치를 이르는 것이지만 변화해왔다. 그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의 의미나 말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라지기도 하며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라고 여기 잘 적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언어의 분절성입니다. 언어를 통해 연속적인 대상이나 개념을 분절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얼굴이라고 하면 여기 얼굴이 있는데 이 얼굴에 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분절했어요. 이 뺨에는 볼 부분이 있고 그
그죠? 강대뼈 있는 여기 볼 부분이 있고 턱 부분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얼굴의 뺨 부분을 뭐예요? 개별적으로 볼 부분, 턱 부분 이렇게 분절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사람의 뭐예요? 인식을 결정짓고 개념을 분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어를 통해서 연속적인 대상을 이렇게 분절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그럼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매우 쉬운 부분이라 뭐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보죠. 의문.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가로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뭐였죠? 앞에서 의문이라고 했죠? 네, 의문. 그 다음에 불과 벌과 같이 우어라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들의 쌍을 뭐라고 한다? 채소 대립상. 그죠? 채소.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채소 대립상. 불, 벌. 똑같이 자음은 같은데 모음이 달라짐으로써 해서 뭐예요?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되죠. 그래서 채소 대립상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시험에 단순한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공부의 의문의 개수는 모두 몇 개다? 5개입니다. 기읍, 그죠? 공. 쉽게 생각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미음, 기역을 차례로 사용하면 뭐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어요? 차례로 사용해 볼게요. 미음, 기역 하니까 먹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목, 곰에서 보트 첫 소리가 끝소리가 뭐예요? 첫 소리에 쓰일 수도 있나요? 그쵸? 첫 소리가 미음이잖아요. 근데 끝소리로 쓰이죠. 끝소리는 또 뭐예요? 목에서는 첫 소리로 쓰이죠. 그래서 이게 첫 소리하고 끝소리하고 의문에서 자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인 말소리. 음성이 아니라 의문이겠죠. 말소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예요.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의문, 둘 다 의문이네. 그쵸. 여기서는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말소리니까 음성이랍니다. 의문이 아닙니다.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발음할 때 고기를 발음할 때 영어 사용자들은 K와 G를 다르게 인식하겠죠. 국어 사용자들은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기역을 같은 다른 소리로 인식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른 소리로 인식하나요? 같은 소리로 인식하셨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두 개를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분을 하는 게 이제 영어 사용자들이나 다른 언어권에서 이제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하는데 왜 유성음이고 왜 무성음이냐를 구분하는 것을 첫 글자의 자음은 대부분
자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해 요소가 있어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낼 때 방해 요소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글자가 대부분 그래요. 첫 글자는 자음일 경우에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다? 무성음으로 보시면 돼요. 방해를 받아서 잘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성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무성음. 그 다음에 똑같은 기역이지만 기역의 발음이 기에서는 앞에 고자가 있잖아요. 고의 오라는 자음 뒤에 모음이 오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성음이 되는 이유가 앞에 모음과 연결돼서 부드럽게 소리가 연결된다 라고 해서 유성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다 같은 소리로 듣고 인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밤, 방, 벌은 박과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어요. 채소 대립상이라는 건 뭐냐면 소리 글자를 그대로 두고 뭐가 하나만 음운의 하나만 바뀌면서 채소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 방, 벌에서 박과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없다. 그런가요? 여기 있는 법은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밤도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고 방도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있는데 벌은 밥과 채소 대립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잘 눈 뜨고 보시면 돼요. 쉬운 건데 자, 여기서 바에 자음이 이제 받침에 있는 자음이 비읍이냐 미음이냐 그래서 채소 대립상인 채소 하나의 단위 소리 글자 음은 하나 단위만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소 대립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과 법도 똑같이 밥과 채소 대립상이죠. 근데 이상하게 벌은 채소 대립상이 아니에요. 비읍 첫 소리 글자 비읍만 같고요. 모음 어하고 자음 그죠? 받침에 있는 자음이 비읍 이율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채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말과 채소 대립상을 이루는 단어는 자 말에 있는 음운을 한번 뜯어 볼게요. 말, 미음, 리을 이것 중에서 단 하나만 다른 것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야 채소 대립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물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는 2개 이상 달라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물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10번은 밥과 법은 가운데 소리가 말의 뜻을 구별해 주죠. 그죠? 밥은 법은 어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0번까지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김은주 튜터링 센터 김은주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